30년 반도체 개발을 하고 또 민주당으로 영입돼서 민주당 최고위원, 전국 여성위원장,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으로 역임하다 반도체를 알려주는 누나, 현재 일본 경제침략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산업이 다 반도체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반도체 없이는 어떤 산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빼앗긴 반도체 패권이 일본의 IT 산업을 완전히 몰락하게 했고 대한민국의 첨단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무기가 메모리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 역사를 보면 원래는 1940년도 후반기에 트랜지스터가 발명이 됐어요. 미국에서 발명이 됐고 그 미국에서 발명된 트랜지스터를 기반으로 해서 70년도까지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패권을 80년도에 일본이 가져오게 됩니다. 80년도에 일본이 워낙 전자산업에서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다 보니까 미국이 긴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의 전자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지적재산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죠. 결국은 일본도 반도체 기술을 배운 것은 미국이기 때문에 제재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재 속에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동맹을 해서 기회를 갖게 된 거죠. 이 제재를 당한 일본은 유럽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은 소재로 더욱더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유럽은 장비의 발전을 훨씬 많이 가져왔죠. 그때 1983년도 2월 8일에 28 동경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해보자 라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의 어떤 반도체 기술,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80년도 후반부터 점점점 그 기술을 우리가 발전시키면서 드디어 90년도 초, 93년도에 메모리 반도체, 특히 D램에서 세계 1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27년 동안 1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 패권은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마켓쉐어의 거의 74% 이상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반도체 패권 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의 그 성공 신화를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사업에 이관을 해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의 양 날개를 가지고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패권 국가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은 그야말로 전자산업에서 80년도에 최고 수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자산업에서 그 패권을, 반도체 패권을 사실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빼앗긴 거예요. 지금까지 30년이 지난 지금 보면 그때 빼앗긴 반도체 패권이 일본의 IT 산업을 완전히 몰락하게 했고 향후의 어떤 전자산업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쥘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더더욱 견고한 반도체 패권으로 가겠다고 하는 저 발표를 가만두고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미일 어떤 공조 시스템에서도 일본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일본이 IT 산업에서 붐을 일으키고 그걸 위해서는 반도체 산업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겠다 이런 또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삼성과 SK 하이닉스로 대표되는 그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일본은 마이크론과 도시바 그 회사를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회사로 키우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세 가지 물자를 보면 플로린 폴리미드, 그다음에 EUV용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우리는 HF라고 하는 에칭가스, 불화수소 이 세 가지를 보면 사실상 첨단 기술입니다. 반도체가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첨단 기술이듯이 그 세 가지의 전략 문자를 대표로 하는 첨단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첨단 기술은 첨단 반도체가 첨단 소재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초부터 정말 기술의 베이스부터 함께 개발을 해왔던 것이고
당장은 그래서 국산을 한다든지 또는 수입 다변화를 한다든지 그러기는 상당히 어렵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특성상 지금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는 그렇게 절박함이 다가올 때 그야말로 초능력을 발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은 극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설명했듯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모든 산업, 지금 5G, AI, VR, AR, 스마트 의료, 스마트 바이오, 스마트 전장 모든 산업이 다 반도체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반도체 없이는 어떤 산업도 안 되는 거예요. 향후에 미래에 어떤 산업도 있을 수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마치 전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소재 규제가 되면 반도체를 제대로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게 되고 첨단 반도체가 필요한 곳이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 산업입니다.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고 결국은 일본도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에서 대한민국의 첨단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마이크론이나 도시박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소재를 개발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하면 미래 산업에 그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사업 방향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이제는 글로벌 서클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소재를 받으면 반도체를 다시 줘야 되는 그런 서클이 됐기 때문에 이걸 서클을 깨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일본도 미래 산업에 있어서 불확실성과 고객에 대한 신뢰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베 정권은 또 이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 철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전략 물자 중에 EUV용 포토레지스트가 사실 처음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더리만 사용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메모리 공정보다 로직 공정이 더 미세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알아봤더니 메모리 반도체에 쓰여요. 특히 디램에. 그래서 그 EUV용 포토레지스트가 쓰인다는 얘기는 고성능, 최첨단 자동차나 모바일 기기나 이런 부분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일본에서도 그런 최첨단 어떤 성능이 들어간 자동차를 개발할 건데 거기에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국의 어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봐서도 수출을 했을 것이고 미국, 일본만 있겠습니까? 미국, 유럽, 전 세계, 중국까지 다 합쳐서 대한민국의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반도체를 쓰는 회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밸류 체인을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는 위협적인 요소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 결국은 무기가 메모리 반도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작하겠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가 정말 최첨단 기술로 그야말로 세계에서 좀 1등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초격차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과 또 타이밍 산업에 맞는 그런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국가도 디램으로 허투받는 나라가 있다 그러면 일본은 엄청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아베 정부도 눈치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수출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지 않냐 이런 부분 하나 또 수출을 하면서 우리가 대화하자 이런 시그널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우리의 자원의 한계, 우리의 인재풀의 한계, 우리의 축적된 기술의 한계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우리 국민은 초능력을 발휘하셔요. 허황된 초능력이 아니라 국력이 함께 모아지는 화력을 정말 집중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도 못할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